예, 매일일보 조인국 기자입니다. 그 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닌데 그 유 전 대표님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하나 하고요. 그 유 전 대표님은 지역 그 주요 정치 자산임에는 뭐 이견이 없습니다. 그런데 반면 지역 여론 중에는 그 유승민 지금까지 지역을 위해 뭐 했냐? 서울 살다가 선거 때만 되면 표 달라고 대고 오는 서울 TK 아니냐? 이런 부정적인 여론도 있습니다. 그 대구 분들께 한 말씀, 여기에 관한 말씀 한 말씀 해주시고요. 마지막으로 그 일전에 그 지난달에 그 당대표 되면은 친윤파리 하는 완장치 하는 사람들은 공천 안 주겠다고 하셨는데요. 당대표가 되시면은 그 이런 말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당의 분란이 예상되는데요. 그 어떻게 화합하실 건지와 만일 그 당대표가 그 안 되시면 이후 정치 행보를 예상을 한번 좀 해주시죠. 그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. 그냥 간략하게 하나씩만 말씀드리면 저를 지지해 주시는 국회의원 정치인들 저는 한 분이 계셔도 정말 고맙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뭐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우리 국민의힘 안에 제가 생각하는 개혁 보수 그 길을 같이 가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와 철학을 갖고 계시는 국회의원을 아니면 젊은 정치인을 제가 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저는 정말 반갑고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. 다행히도 2015년 제가 원내대표 때부터 지금 한 7년째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데 그 7년 동안 변함없이 같이 뜻을 같이 해주는 그런 분들께는 제가 뭐 너무나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저는 측근이 한 명도 없습니다. 저는 누구도 제 측근, 제 부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. 우리가 정당을 하는 사람들이 동지란 말을 굉장히 쉽게 씁니다. 당원 동지 여러분 이러면서 굉장히 쉽게 쓰는 동지라는 말은 뜻을 같이 하는 겁니다. 거기에는 무슨 뭐 누구의 부하다, 누구의 계보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. 저는 언론에서 친유계 이런 말씀을 쓰는 것도 제 자신은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. 왜냐? 그거는 친유계다 이렇게 하면 유승민이라는 특정 정치인을 중심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모인 그룹을 지칭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분들이 제가 뭐라고 한다고 전부 다 제 말 듣고 그럴 분들은 아닙니다. 각자 개성을 가지고 있고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 보수 정치, 한국 정치가 갈 방향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면 그러면 언제든지 뭉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지역을 위해 뭐 했냐 늘 제가 참 부족하고 반성을 하는 그런 대목이죠. 15년 동안 4번의 그 기회를 저한테 주신 시도민들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동구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생각하면 제가 제 임기 동안 뭘 했다고 뭐 이 자리에서 자랑하지는 않겠습니다. 그거는 그런 부분들은 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든 부정적인 평가든 다 팩트로 사실로 남아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를 비난하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를 칭찬하려면 저렇게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 제가 했던 것 중에 아까 말씀드린 딱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K2 이전이 단순히 군공항을 옮기는 문제가 아니다. 이거는 앞으로 대구 경북이 어떻게 먹고 사느냐 하고 굉장히 직결된 문제고 그래서 그게 뭐 대구의 동북부에 그냥 수백만 평 또 고되지 않은 수천만 평 이렇게 된 문제라고 그냥 하나의 공항 이전을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이전하는 거는 이제 다 정해져 있으니까요. 이제 돈 문제만 남아 있거든요. 여기에 우리가 대구 경북을 유럽이나 일본에 잘 살고 젊은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그런 지역의 거점처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느냐. 이번에 거기에 그냥 땅 팔고 아파트만 왕창 지으면 안 그래도 앞으로 인구가 줄고 지금 미분양 아파트 때문에 난리인데 그거는 저는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저는 뭐 그런 기반을 제가 닦는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했다.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.
친윤파리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 말씀 분명히 했습니다. 제가 당대표가 되면 윤핵관이라고 설치면서 다른 의원들을 겁박하고 공천권으로 그랬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공천을 그거는 절대 줄 수 없다. 그 사람들 퇴출시켜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 분명한 생각이고 그거는 뭐 지금 극소수에 저는 해당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공천을 정말 공정한 룰에 따라서 투명하게 그렇게 하면 저는 그걸 오히려 지금 정치인들이 제일 원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투명하게만 하면 그러면 오히려 공천의 잡음 이런 거는 제일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예. 저는 대선에 2번 출마를 해봤고, 한 번은 기호 4번 바른정당 후보로 대선 본선에 나갔고요. 두 번째는 지난 그 2021년 경선에서 져서 뜻을 못 이루었습니다만은, 저는 뭐 정치를 하는 거는 본인의 이제 발심이 중요한 거죠. 발심. 불교 용어입니다만은. 본인이 뜻을 정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제가 뭐 야수의 본능으로 부딪혀라라는 책도 썼습니다만은 결정을 하는 거는 본인이 하는 거고 그 결과를 만드는 거는 그거는 국민들께서 하시는 거니까 이번 전당대회에 제가 출마를 해서 뭐 만약 안 되더라도 저는 저희 정치를 계속 할 거고 지난 4월 22일 날 경기도지사 그 경선 결과가 발표된 날 제가 페이스북에 윤석열 당선인과의 대결에서 졌다. 윤석열 당선인이 보낸 자객의 칼에 맞았지만 제가 장수로서 전쟁터에 쓰러진 건 영광이다라고 쓰고 제가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. 23년째 정치를 해왔던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 정치를 한 걸음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에게 주어진 작은 역할이라도 있으면 그걸 할 거고 그 새로운 길이 저한테 무엇이겠느냐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제가 정치를 누구든 언젠가는 정치를 그만둡니다만은 저는 정치를 그만두는 날 제가 결코 후회하지 않을 그런 길을 계속 가겠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. 예. 그 서울경제 손성락 기자입니다. 예. 우리가 애초에 이제 당대표 선거를 예상할 때 아마 이제 이준석 전 당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연대를 하지 않겠나 그런 예상이 많았고 또 유승민 당대표가 돼야 이준석 전 대표가 차기 총선에서 다시 이제 정치로 복귀하는데 제일 유리할 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예상을 했었습니다. 지금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신다면 이준석 전 대표와의 뭐 연대라든가 아니면 이 대표의 지지 선언 뭐 이런 게 지금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. 제가 출마를 하면 뭐 이준석 대표는 당연히 저를 돕겠죠. 근데 뭐 그걸 뭐 연대라고까지 그렇게 지금 안 그래도 뭐 김장 연대 가지고 눈살 찌푸리는데 뭐 연대라고까지 그렇게 저는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. 제가 출마하는 거하고 관계없이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. 이준석 대표가 지금 30대 후반의 뭐 저보다는 훨씬 젊은 나이입니다만은 서울 노원구에서 3번 총선에서 겪었던 경험이 있고 또 36 나이에 당대표를 지냈고요. 그런 경험들이 있는 당대표 아니겠습니까?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그런 사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정말 떠나서 공적인 관계에서 저는 이준석 대표를 뭐 좀 우리말로 애라고 얼라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. 저는 이준석 대표 나름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고 본인의 철학, 본인의 길을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
그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뜻이 맞아서 도우면 이제 도움 받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정치를 복귀하는 문제 그거는 저는 이번 전당대회 결과와도 현실적으로 관계는 있겠죠. 그렇지만 누구도 정치인이 굳은 의지를 가지고 정치를 계속 해보겠다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사법적인 그런 문제 그것만 잘 클리어되면 저는 정치를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최근에 통화해 보신 적 있습니까? 그 12월이었던가요? 옛 비서진 보좌진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장에서 만났고 이준석 대표 근황은 뭐 이렇게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듣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일부러 그렇게 뭐 통화하거나 만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.